첫 경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샬럿 대 올랜도 시작으로 한 8, 9경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샬럿이 지금 후반기 때 지금 7경기 동안 2승 5패입니다. 2승 상대는 유타나 포틀랜드, 조금 쉬운 팀들을 잡아냈고 나머지 경기는 다 패배를 했는데, 보면은 일단 공격이 정말 안 돼요. 샬럿이 라멜로나 마크 윌리엄스가 없는 게 일단은 큰 타격인 것 같고, 또 트레맨이나 리치 같은 애들 데려와서 좀,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 데려와갖고 잘 써먹고는 있지만은 이제 좀 약간 오픈발이 빠졌다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지금 샬럿이 최근 7경기 동안은 100점도 못 넣고 있고 야투나 3점 모두 부진한 편이다. 수비적으로는 나쁘진 않긴 하나 워낙에 좀 상대팀들이 그렇게 막 공격력이 좋은 팀들을 안 만났긴 했다. 이런 것들도 샬럿이 좀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수비력이 조금 좋아 보이게끔 있는 것, 좋아 보이게 좋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글쎄 이제 저는 샬럿은 믿을 때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한창 샬럿으로 꿀 받는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빨리기도 했다. 이제 샬럿은 조금 저는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 올랜도는 최근 7경기 기준 6승 1패고요. 그리고 최근 한 10경기 정도? 최근 10경기로만 봐도 8승 2패. 단단합니다. 올랜도. 패배한 팀들 이제 애틀랜타한테 한번 지고 오클라호마한테 지고 이랬었는데, 애틀랜타는 벤케로가 없었었고 오클라호마한테는 조금 약간 그 이제 클래스 차이가 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요즘에 올랜도는 좀 약팀들과의 일정이 많았긴 했었어요. 디트로이트, 유타, 브루클린 만나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한창 흔들리는 클리블랜드, 아누노비나 랜들이 없는 뉴욕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올랜도가 좀 쉬운 승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쉬운 상대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올랜도의 특색도 보면은 훌륭한 이런 야투율이나 3점이 좋은 데에 반해서 후반기에 득점은 저조하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안 좋은 야투 방어율, 3점 방어율에 비해서는 실점은 적었다. 이런 것들이 올랜도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일단 언더를 그릴만 하다. 양팀 다 일단 올랜도는 대놓고 야 우리는 적게 던질게, 너네도 적게 던져, 이렇게 빡빡한 타이트한 수비를 보이는 편인데, 저는 샬럿은 이 샬럿의 수비가 이렇게 좋기는 한데 막 대단히 좋은 구성이 아니야. 수비적으로 저는 양팀 다 비슷한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언더템포 게임을 하는 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랜도가 8.5도 조금 커 보이긴 해요. 원정이기도 하고. 이게 올랜도가 홈에서는 올 시즌 21승 8패, 114.3득점, 107.2실점이에요. 그래서 마진상으로 한 플러스 7점 정도 되는데, 원정에서는 14승 18패, 마진상으로는 한 마이너스 4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이랑 원정 격차가 상당히 큰 올랜도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올랜도가 과연 원정에서, 홈에서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 일단 핸디값이 조금 크다고 느끼는 편이고, 208.5는 좀 낮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샬럿도 그렇고 올랜도도 그렇고 언더팀 내 색깔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게 참 올랜도 경기가 다른 진짜 극 언더팀들에 비해서 올랜도는 가끔 오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타이트한 게임 때문에 막판한 그 뭐라고 하지, 파작빈도도 꽤나 높은 팀에 속하긴 해요. 올랜도가. 왜냐면 올랜도가 보면은 지금 자유투 성공률이 리그에서 28번째, 뒤에서 3번째거든요. 이래가지고 상대팀들이 좀 만만한 점수 차면은 올랜도 상대로 파작 같은 거 하기에 괜찮은 팀이거든.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나 208.5도 좀 낮아 보여.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우세는 올랜도 쪽이 가져갈 만 하지만은 올랜도가 원정이라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올랜도 쪽 승에다가 언더 정도만 이렇게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내일 클리블랜드가 미첼도 아웃인 상태, 맥스 스트로스도 아웃이고요. 지금 오코로도 퀘셔너블, 르버트도 퀘셔너블이다. 이게 팀에 좀 이제 윙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아. 미첼의 아웃은 당연히 또 얘기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쯤에 도노반 미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클리블랜드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 클리블랜드가 한창 때는요, 갈란드나 모블리, 미첼 이런 팀의 주축 선수들이 싹 다 빠졌을 때도 나름대로 팀이 잘 굴러갔었습니다. 그때 한창 얘기했던 게 뭐 샘 미첼이나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뭐 트리스탄 탐슨 이런 애들이 잘했었다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클리블랜드가 팀이 많이 흔들리는 편이죠. 클리블랜드가 일단 후반기 지금 7경기 동안 3승 4패인데 뭐 이긴 팀들도 디트로이트, 댈러스, 워싱턴. 댈러스전도 진짜 어렵게 이겼었고, 스트러스의 하프라인 버저비터 덕에. 워싱턴 승리할 때나 디트로이트 이길 때나 전부 다 마헨을 쉽게 하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클리블랜드는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직전 경기 뉴욕한테까지 100점도 못하면서 흔들리고, 클리블랜드가 막 9연승 받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9연승 그 행진이 끊긴 이후로는 팀이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클리블랜드는요. 반면에 보스턴은 내일도 원정이잖아요. 보스턴이 올 시즌 홈에서는 극강이지만은 원정에서는 다소 흔들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원정에서 8연승 중이고 지금 팀적으로도 11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보스턴이 뭐 시즌 내내 강하긴 했지만은 나는 요즘에는 거의 뭐 적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아.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클리블랜드의 모블리랑 알렌을 통한 투빅 이런 것들은 좀 보스턴 입장에서 부담이기는 해요. 그래갖고 보스턴이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이렇게 좀 패배한 적도 맞대결상으로 패배한 적도 종종 있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내일이 보스턴이 뭐 브라운이나 포르징기스가 퀘셔널 걸려 있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팀적으로 자 후반기 지표를 보면요 후반기에 클리블랜드는 7경기 동안 공격상으로는 뭐 3점 같은 거 잘 넣었다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 공격이 좀 별로였었어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클리블랜드의 강점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죠. 반면에 보스턴은 후반기 5경기 5연승을 하는 동안 골스, 댈러스,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막 그렇게 엄청 쉬운 팀들을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공격 지표 전부 다 1위. 예, 훌륭하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니까 리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분위기대로 요즘 보스턴은 정말 강력한 것 같다, 단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해가지고 보스턴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첼도 없고 저는 보스턴의 이런 핸디값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만은 하다. 그리고 219.5 요즘에 클리블랜드의 공격력이 조금 의문이야. 저는 오바를 일단 생각하고 있긴 한데 보스턴이 저번에 그 골스를 거의 50점짜리로 때려 부술 때도 140점을 넣었었고 댈러스한테 138점 이런 식으로 어지간해서 상대팀들을 많이 팹니다. 근데 클리블랜드가 일단 미첼도 없고 공격적인 이런 그 식스맨 중에 한 명인 르버트도 없는 편이고 이래서 클리블랜드가 과연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드는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이 경기 219.5면은 좀 클리블랜드는 언더색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보스턴이 수비력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각 자체는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이 경기가 기준점이 악랄한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마이애미가 요즘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마이애미가 막 7연패 박다가 세크라멘토 만나가지고 분위기를 전환한 이후로는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마이애미의 그 연패 마이애미가 연패를 끄는 이후 세크라멘토전 이후로 최근 13경기 동안 10승 3패거든요. 패배한 팀들 이제 클리퍼스, 보스턴, 덴버 좀 손에 꼽히는 팀들한테 패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클리퍼스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었고 그래서 마이애미가 질 팀한테는 어쩔 수 없이 지고 그리고 질 때도 대부분 이렇게 프랭권으로 많이 했거든요. 프랭권 하여튼 막 큰 점차로 대패한 건 아니었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마이애미가 요새 좋아. 근데 또 마이애미의 스타일상 얘네가 상대팀을 엄청 막 진이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일 디트로이트 상대로 기준점이 11.5다. 참 어렵죠. 자 요즘에 디트로이트 보면요. 디트로이트가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보그다노비치랑 몬테모리스 이런 친구들을 트레이드한 이후로는 이 디트로이트도 약간 언더팀의 색깔을 좀 풍긴다. 최근에 이제 패배할 때나 뭐 그럴 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점수 차로 패배한 적도 별로 없었고 좀 뭐 지더라도 원래는 한 110점 가량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팀인데 요즘에는 뭐 100점 미만을 할 때도 있었고 100점 언저리에 머무를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후반기 디트로이트가 일단 득점력이 전반기랑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질 때 지더라도 우리는 일단 공격하고 볼래 이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디트로이트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고 야투 성공이나 3점 성공률 같은 거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낮긴 낮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디트로이트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좋아졌다. 원래 디트로이트가 한창 연패할 때나 뭐 이럴 때 리그에서 가장 이런 좀 수비적인 지표가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였는데 후반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찍히긴 하더라고. 지금 또 구성을 보면은 커닝햄, 아이비, 아우사르, 탐스, 스튜어트, 듀렌 일단은 뭐 팀의 대부분 이런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보그다노비치 이런 애들 떠나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3번 자원에 아우사르, 탐스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부터가 뭐 블락이라든지 스틸 이런 헛슬적인 측면에서도 보탬이 되고 스튜어트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 스튜어트 듀렌의 이런 투빅 자원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디트로이트의 색깔로는 좀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일 마이애미는 이제 히로가 없고 케밀 러브나 리차드슨이 없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빡세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래서 막 저번에도 버틀러가 시즌 하이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리고 벤치에서도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미들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이애미 역시 이제 후반기 보면요 수비적으로도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낮게는 찍혀요. 뭐 아무래도 이게 덴버 만나고 세크라멘토, 뉴올리언스 이런 팀들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타한테도 120점 가량 실점도 하고 이겼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이애미의 최근 5경기 수비 지표가 눈에 띄게 좋지는 않다. 또 보면은 마이애미가 좋은 이런 그 뭐랄까 야투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득점은 적은 편이죠. 템포가 늦다는 소리고
저는 그렇다면 일단 언더는 좀 볼만하겠다. 218.5가 가끔 마이애미가 상대팀을 막 120점가량 받고 그래갖고 오바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해요. 마이애미가 엄청 잘 터지거나 그러면은 사실 언더보드 좀 무섭긴 한데 일단 요즘 마이애미나 디트로이트 색깔을 봤을 때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11.5 정도면은 이게 뭐 디트로이트를 글쎄 믿기는 힘들지만은 나는 확률상 이거 11.5 정도면은 디트로이트 프레임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 마이애미가 어지간히 한 7.5, 8.5 정도였으면 제가 눌렀을 것 같아요. 눌렀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디트로이트 그래도 조금 비비는 모양새에다가 언더팀의 색깔 그리고 오버게임보다는 언더게임이 이렇게 프렌 나오기 좋거든. 저는 그래서 11.5 정도면 디트의 프렌을 봐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맞대결상으로는 최근 6번 동안 마이애미가 5승 1패였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는요. 야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브루클린이 오늘 멤피스 같은 팀한테 졌다. 이게 당분간 브루클린 경기 예상이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브루클린은 제가 벤 시몬스가 이제 복귀도 하고 캠 토마스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나는 브루클린이 감독 교체 이후에 수비적으로 좀 좋아진 게 눈에 보이고 공격력도 가끔씩 지금 왜냐면 라인업 구성상으로 슈로더도 그렇고 미칼 템 존슨, DFS, 클렉스턴 일단 수비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사실 얘네가 공격도 나름대로 밸런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나는 앞으로 브루클린이 더 터질 공산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보다도 좋은 이런 팀으로 거듭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당장에 오늘 멤피스한테 패배했던 거는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제가 브루클린 경기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내일 이제 필라델피아랑 하잖아요. 물론 필라델피아도 엔비드가 없을 때는 그리고 지금처럼 멜튼도 없고 코빙턴 빠져있고 카메론 페인 퀘스처너블 좀 필라델피아도 공백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나는 닉 널스 감독의 경기 역량을 좀 믿어보고 싶네. 필라델피아는 엄밀히 말해서는 엔비드가 없으면 지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뭐 우브레 같은 애들이 조금 말을 안 듣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둘이 붙으면은 나는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필라델피아의 핸디값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 맞대결 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브루클린한테 한창 뭐 엔비드가 있을 때도 그렇고 9연승을 달리다가 그 2월달인가 그때쯤에 한번 졌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브루클린이 승리를 하긴 했는데 맞대결 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압도했던 성적도 있었고 그리고 백투백 보면요 브루클린이 올 시즌 백투백 9번 중에 2승 7패였다. 브루클린이 전반적으로 선수단이 어린 편이긴 한데 백투백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세부 지표를 보면 더 그래. 2승 7패인데 평균적인 득점이 106.2점. 근데 실점상으로는 121.2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백을 7번을 졌더라도 내용이 되게 안 좋게 진 거야. 야투나 3점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쳐맞고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좀 부가적인 요소상으로는 필라델피아 쪽이 좋게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브루클린이 공격은 일단 더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보다도. 필라델피아도 안 좋지만 브루클린이 일단 더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브루클린이 낫다. 글쎄요. 브루클린 경기 사실 배팅하기가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은데 나는 필라델피아 쪽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네. 언더오버는 제가 일단 언더를 생각하긴 하는데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2경기 정도 샬럿 상대할 때나 댈러스 상대할 때 보면은 뭐 야투시도도 적지도 않고 샬럿이랑 할 때는 야투시도 96번 샬럿이 최대한 상대도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안 던지는 팀인데 그날은 필라델피아가 이런 피치를 많이 살렸던 게 눈에 들어와요.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경기는 뭐 자유투를 31개나 얻어내면서 뭐 29개 꽂아 넣는 이런 괴물 같은 자유투 성공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가 좀 이겼는데 저는 일단 필라델피아 쪽 좋게 볼 것 같고 언더버는 어렵지만 그냥 언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 브루클린 생각하면 언더인데 근데 또 필라델피아 생각하면은 언더버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도 후반기 성적 최근 브루클린 7경기 필라델피아 6경기 보면은 218.5에는 확연하게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점수들이 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이랑 애틀랜타인데요. 제가 이거는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이 없을 때를 조금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먼저 애틀랜타부터 보겠습니다. 애틀랜타가 내일도 상당히 결장이 많은 상태. 트레이 형 없고 오콩우도 없고 뭐 뉴욕은 여전히 랜들이랑 아노비아 없고요. 이런 상황인데 뉴욕은 뭐니 해도 내일 그 브런슨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내일 끝까지 출전 유무를 좀 파악하고 가면 좋은 경기처럼 보이는데 자 트레이 형이 일단 있을 때 없을 때 차이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원래는 제가 한 17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트레이 형이 없으니까 득점 11점 빠지고 수비적으로 한 9점가량 좋아진다. 이제는 트레이 형이 없으면 애틀랜타 경기가 언더 쪽으로 20점가량 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내일 기준점이 217.5인데 뉴욕도
후반기 보면 뉴욕 닉스가 지금 막 조시아츠나 아치우와 이런 애들 경기 시간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막 경기당 40분가량 뛰고 막 그래. 그래서 지금 브런슨도 그렇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결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뉴욕 닉스가 최근 6경기 동안 후반기 3승 3패이긴 합니다만은 공격 일단은 리그에서 가장 안 되는 중이고 수비적으로도 수비가 잘 안 돼. 내용상으로는 잘 안 되는데 야투리나 3점슛 전부 다 50% 40% 이상 쳐맞고 있는데 그 실점 관리는 어느 정도 되기는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 최근 5경기 동안 토론토, 올랜도, 유타, 브루클린 상대해가지고 올랜도랑 유타 잡으면서 2승 3패였는데 이 트레이형이 없었던 브루클린과의 두 경기에서 전부 다 100점 언저리에 머물렀었고 다 패배를 했다. 다 마헨당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확실히 트레이형이 없으니까 공수 양면에서 특히 공격 면에서 많은 감소가 눈에 띄더라. 지표상으로는 사실 최근 6경기 뉴욕의 지표, 애틀랜타 최근 5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뉴욕보다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내용상으로는 나는 뉴욕이 조금 더 나아 보이네 이거는. 물론 브런슨의 출전 유무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디빈첸조가 지금 역할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조시아트나 아치우와 이런 애들이 뭐 리바운드 사수도 그렇고 하텐슈타인도 경기를 뛸 수만 있으면은 늘 잘해주고 있고 저는 지금 구성상으로는 난 뉴욕이 애틀랜타보다 나아 보이거든요. 홈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뉴욕의 승리 쪽 보고 싶고 언더오버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애틀랜타가 트레이형이 없을 때는 좀 언더세도 많이 보이고 그렇다고 뉴욕이 뭐 다른 팀들처럼 애틀랜타 상대로 막 120점 가량 지금 박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워낙에 결장도 많다 보니까 브런슨이 있어도 뉴욕이 한 경기에서 120점 넣기가 참 힘든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쪽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 랜들이나 아누노비가 없는 상황에서 뉴욕은 계속해서 지금 경기당 120점을 마크한 경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때 멤피스 만나고 123대 113으로 이긴 경기 말고는 전부 다 한 115점 넘기도 어려워. 거의 대부분 110점 정도에서 걸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저는 내일도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토론토 대 뉴올리언스. 제가 토론토 경기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겠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카티 반즈 지금 토론토가 올 시즌에 시아캄도 떠나보내고 아누노비도 떠나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반즈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반즈 에라를 꾸리겠다 이런 상태인데 근데 그 핵심이 토론토의 이제 미래를 짊어지는 반즈가 지금 손부상으로 아웃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토론토 경기 분석하기 굉장히 빡세거든요. 퀴클리 게투주 라인업상으로 퀴틀리 게투주 악바지 바렛 올리닉 영입해서 내려온 악바지나 올리닉도 지금 선발을 쓸 수 있는 상태이고 막 나쁘지는 않은데 글쎄 토론토의 색깔을 이렇게 녹여내기가 좀 일단 힘들어 보여. 최근 들어서 토론토가 반지가 빠지고 나서는 샬럿과의 경기도 조금 언더세도 있었고 한창 반지가 빠지기 전까지는요 토론토가 이 새끼들 요즘에 점수 득점 많이 나네 한 5경기 정도 6경기 정도 한 전부 다 120점 이상 기록하고 오바세를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반지가 빠지니까 최근 2경기 동안 105득점 111점 이렇게밖에 못 넣고 있는 중이고 확실히 토론토의 경기 스타일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내 상대가 뉴올이잖아요. 뉴올이 일단 후반기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사실 지표가 더 좋아요. 수비적인 지표들이.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최근 5경기는 한 2승 3패 정도로 안 좋긴 한데 마이애미나 시카고 인디애나한테 패배하고 뉴욕이랑 인디애나한테 승리하고 뭐 이렇게 좀 뉴올리언스도 오락가락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뭐 맨날 말씀드린 거는 뉴올리언스가 지금도 보면은 내 결장이 다이슨 다니엘스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이게 좀 뭐랄까 경기를 치를 수 있으면 베스트로 치를 수 있으면은 벤치도 상당히 두터운 편이고 저는 뉴올리언스가 꽤나 강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 반즈도 없고 브루스 브라운도 없고 주전 센터 퍼드까지 없다 이런 상태면은 나는 뉴올리언스를 좋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론토의 홈인데 뉴올리언스가 물론 홈이나 원정 차이가 별로 없는 팀이긴 한데 8.5는 조금 커 보이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토론토의 색깔이나 뉴올리언스도 그렇게 막 공격의 고삐를 막 바싹 당기진 않는 팀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더는 괜찮게 보이고 뉴올리언스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뭐 마찬가지로 토론토 경기가 스카티 반즈라는 이런 핵심 90점이 빠진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구경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 경기도.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 요즘에 휴스턴은 별달리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모가 많이는 없죠. 시즌 초반에는 확실히 수비적인 팀으로서 이메 우도카 감독이 막 지난 보스턴 맡았을 때처럼 좀 좋은 팀을 꾸려내겠거니 했는데 시즌이 이제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색깔들이 많이 퇴색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휴스턴은
뭐 후반기도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로 안 좋고 최근 10경기도 3승 7패 정도로 안 좋은 형편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샌안토니오가 그 길고 길었던 로드트립 9경기 동안 1승 8패 지나지 않았는데 홈으로 돌아오고 나서 오클라호마랑 인디애나를 잡아내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샌안토니오가 만만치 않구나. 저력이 있구나. 확실히 웬벤야마를 쥔 팀답다. 요즘에 웬벤야마의 성적도 되게 좋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니 해도 내일 웬벤야마가 퀘셔널 상태에 있다. 이게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요즘 샌안토니오가 전반적으로 신바람 농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웬벤야마가 없으면 확연하게 달라질 거거든요. 뭐 제가 여러 번 스탯상으로도 웬벤야마가 없을 때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비적으로는 많이 다운되지만은 공격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좀 변호를 했는데 요즘에 웬벤야마 활약을 봤을 때는 웬벤야마 없으면 샌안토니오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점에서 15점 가량은 드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일단은 저는 웬벤야마 내일 뛴다 이러면은 나는 휴스턴이 샌안토니오가 7.5프랜이다.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해.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 색깔을 봤을 때는 언더도 볼만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거는 뭐 내일 웬벤야마의 출전 유무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경기를 가기는 좀 어렵고 웬벤야마가 출전할 수 있다. 그런 게 내일 밤사이에 나온다면은 저는 프레임 같은 것도 내다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에 댈러스 대 인디애나 경기. 양팀 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색깔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 그 후반기 6경기 동안 댈러스 6경기 지표 득점력 괜찮고 공격면에서 괜찮고 전부 다 순위가 높아요. 6등, 6등, 9등. 근데 인디애나 최근 6경기 3등, 8등, 13등. 양팀 다 일단 공격적으로는 상위권이다. 반대로 수비적으로는 댈러스 25등, 24, 23등, 28등. 인디애나 26등, 29등, 26등. 양팀 다 색깔이 비슷해요. 서로 간에 수비는 안 좋고 공격은 좋은 그런 팀들끼리 붙는다는 건데 모양새로 봤을 때 그리고 팀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오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에 246.5 저 정도의 기준점을 돌파하는 경기들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댈러스가 PJ 워싱턴이나 개포드 데려온 것도 그렇고 돈치치 주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비적인 마인드가 좋은 친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댈러스가 수비 문제를 노출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 그래서 수비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고 뭐 인디애나는 제가 좀 이제 시즌 중에 원래는 오비토핀이나 메서린이 주전 3, 4번이었는데 네이스미스나 이제 뭐 시아캄도 영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런 스미스 같은 애들 선발로 쓰면서 인디애나가 수비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 너무 안 좋죠. 수치상으로도 인디애나의 이런 수비력이 좋게는 안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도 인디애나가 댈러스의 약점 뭐 지금 라이블리가 뛸 수 있고 게포드가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인디애나의 이제 가장 큰 공격의 이런 수단 뭐 외곽도 외곽이지만은 인사이드 공격력 지금 보시면 인디애나가 리그에서 필드골 성공률이 가장 좋은 팀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하기에는 나름대로 많이 갖춰져 있다. 내일 뭐 네이스미스도 퀘셔너블이긴 하지만은 여러 인디애나가 자랑하는 빅 윙자원들 뭐 시아캄도 그렇고 오비토핀도 그렇고 네이스미스라든지 뭐 네마드 할리버튼 전부 다 인사이드 침투 가능하고 터너도 그렇고요. 여기다가 얘네들 전부 다 3를 던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댈러스가 내일도 꽤나 고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댈러스가 조시 그린을 활용한 거라든지 그리고 뛸 수 있는 빅맨들도 많이 왔다 보니까 게포드도 그렇고 좀 속공 상황에서 이렇게 빠른 상대의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도 많이 일삼거든요. 왜냐면 인디애나가 또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이야.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내일 경기도 서로 간에 뛰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글쎄 핸디값은 요즘에 댈러스가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 그리고 지난번에 인디애나 원정에서 111대 133으로 패배했다는 거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나는 일단은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볼 것 같아. 인디애나가 물론 최근에 뉴올한테 지고 샌안토니오한테 지고 이런 것들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화력전에서는 인디애나가 안 꿀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화력전은 조금 타이트한 경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인디 프렌의 오바 쪽으로 볼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덴버 대 피닉스 경기인데요. 이것도 내일 피닉스가 지금 부커가 없는 상태이죠. 부커가 없고 지금 다소 지친 기색의 듀란트가 최근에 야투율이라든지 평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확실히 듀란트가 나이도 많고 올 시즌 계속해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치지 않을 수가 없죠. 듀란트가 이런 스탯상으로도 까먹는 것도 그렇고 많이 지친 기색이 있다. 근데 더구나 올 시즌에 이제 부커가 지금 빠진다고 하거든요. 부상 때문에. 거기다 이제 뭐 오콕이라든지 나시르 리틀 이런 친구도 없다 보니까
팀의 수비력도 많이 떨어질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나마 좀 윙자원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비적인 윙자원 역할을 하는 오코기가 없다.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죠. 너키치도 지금 퀘셔너블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일단 요즘에 덴버의 분위기도 그렇고, 덴버는 지금 거의 보스턴이랑 같이 동서부상으로 보스턴이 동부 1등, 덴버가 서부 1등의 포스가 보여요.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덴버인데 내일인 기준점이 9.5다? 야,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죠. 덴버가 물론 상대팀들을 막 지금 후반기 때 6경기 연속으로 6연승 하는 기간 동안 워싱턴한테 20점 차, 포틀랜드한테 15점 차, 그리고 골스한테 16점 차, 세크라멘토 21점 차, 마이애미랑 6점 차였고, 레이커스한테 한 10점 차, 이런 식으로 어지간해는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승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9.5 듀란트가 있는 피닉스, 뭐 빌도 그렇고 알렌도 그렇고 만만히 볼 선수들은 아니고 9.5 조금 높아 보이긴 하긴 하네요. 뭐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덴버가 최근 6경기 동안 공격도 많이 살아났고, 후반기에 들어서 제가 특히 덴버가 전반기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특히 많이 살아났다고 했었죠. 평균적으로 120점가량 넣어주고 있고, 특히 야투 성공률이 훌륭하고요. 요즘에 마포주 장난 아니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덴버가 확실히 좋아졌다. 안 좋을 때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덴버를 흠잡을 때는 없는데, 근데 나는 이거는 그냥 핸디값이 조금 걱정이야. 9.5라는 게 걱정이고, 덴버의 요즘 이런 많은 득점 색깔을 생각하면은 223.5라는 기준점도 만만해 보이긴 한다. 일단 피닉스도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닌데다가 지금 부커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듀란트도 있고 빌도 있고 뭐 에릭 고든도 터져주면은 역할 한다면은 충분히 스코어링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레이슨 알렌 지금 180 클럽 선수죠. 너키시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뭐가 있는 선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오바 같은 거는 볼만할 것 같긴 한데 핸디값이 너무 큰 것 같다. 9.5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덴버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오바 이렇게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소시지 대 PSG,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랑 라치오 경기,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2경기가 있는데, 자,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가 있는 네 팀 모두 다 최근의 경기력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팀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이제 소시지 보면은 소시지 이렇습니다. 최근 그냥 한 9경기 성적? 최근 9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 편이고, 본인들이 조금 잘 나가던 코파 델레이도 그렇고 라리가에서도 별로 못하는 중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난번에 파리 생제르맹한테 2대0으로 패배하기도 했었죠. 그나마 이제 소시지가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거라면은 요런 것들? 좀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 원래는 이제 좀 오야르사발도 부상이 좀 있었고, 뭐 여러 공격수들 바르네 테사 이런 친구들 많이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이제 결장한다는 애들, 여기 결장하는 애들 중에 주전급 자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아히엔 무뇨즈 정도? 뭐 이 친구는 지금 뭐 어차피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인 상태인데, 어차피 또 빠진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좀 빠진 선수들은 어차피 좀 원래 결장이거나 주전급은 아니다,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 수준인데, 그나마 소시지가 좀 희망적인 거라면은 부상자들이 대부분 비주전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팀 PSG 보면은 시쿠리니아를 말고 킴펜베도 아웃인지 오래됐고, 뭐 전반적으로 PSG도 맨날 결장하던 애들 결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소시지의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소시지 일단 이렇고, 반면에 뭐 PSG도 일단은 지금 무패 행진 달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무패 행진 쭉 달리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한테 원정에서 패배를 한 뒤로는 쭉 그냥 지금 이래. 뭐 무승부가 덜어 중간중간 있기는 하지만은 리그에서도 좋은 포스 보여주고 있고, PSG를 막 격할 이유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2경기 정도는 무승부도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말고는 딱히 PSG를 이렇게 좀 절하할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 생각은 PSG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안정적인 전력, 안정적으로 16강권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지가 조금 됐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PSG 최근 원정,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는 이렇게는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당장 작년에도 16강에서 뮌헨을 만나는 바람에 원정에서 패배하기도 했었고, 이 PSG가 글쎄 올 시즌 조가 워낙에 빡세긴 했었어요. 밀란이나 뉴캐슬, 도르트문트랑 한데 묶여가지고 사실은 조별리그 탈출도 조금 빡셌는데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갔죠. 아무래도 PSG의 체급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PSG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봤을 때는 썩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PSG를 안정감 있는 이런, 뭐랄까, 오늘 PSG가 이기겠지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소시지의 요즘 모습도 그렇고 PSG의 체급이나 처음 뭐 이제 1차전을 2대0으로 승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PSG가 프렌이라면은 PSG 프렌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오늘 미넨 같은 경우는 지금 김민재 선수가 벤치 스타트 혹은 오늘 선발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근데 아무리 봐도 물론 저는 이제 그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 되게 막 이런 질타하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한창 이제 좋았을 때 모습도 봤고 좀 과하게 욕을 먹는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다이어가 실력이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전 수비 능력치가 딱히 막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낫다. 챔피언스리그 이런 단판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선발로 다이어를 내야 된다. 이래도 이 정도 급은 아니거든. 뭐 지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결장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우파메카노 지금 징계 결장이고 뭐 그나브리, 사네 이런 공격 자원들이나 킹슬리 코망 지금 십자인대 쪽 부상으로 아웃이고 수비진에도 마즈라와든지 사이드백 보이 뭐 이런 친구들 결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뮌헨은 이 정도 결장이어도 팀이 돌아가긴 돌아갑니다만은 이렇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뮌헨도 썩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라치오가 별로 결장이 없습니다. 라치오는 뭐 파트릭도 저저번 경기인가 직전 경기인가 하여튼 그때 부상으로 중간에 전반전쯤에 나갔고 로벨라도 올 시즌 좋은 영입인데 이 레지스타 포지션에서 좀 팀의 이런 유기적인 볼 흐름 같은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결장이죠. 그래서 뭐 카탈디가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상황상 라치오는 사실 얘네들이 없어도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근데 뮌헨도 결장이 되게 많지만 뭐 안 돌아가는 건 아닐 거다. 결장이 되게 많지만 돌아가긴 돌아갈 거다.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뮌헨이 좋지가 않다. 레버쿠젠한테 3대0으로 이제 리그 서열을 좀 정리당한 이후에는 라치오한테 패배도 하고 보쿰한테도 3대2로 패하고 라이프치히한테 2대1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경기에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또 비기기도 하고 제가 이 경기도 프라이부르크가 종종 뮌헨 상대로 2를 낸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라 가지고 바이에른 뮌헨 성적이 조금 안 좋네. 요즘 많이 흔들리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라치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뭐 뮌헨을 상대로 이렇게 승리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1승 3패이기도 하고 물론 패배한 경기들이 전부 다 한 점 차 패배한 거긴 합니다. 좀 한창 이제 좀 성적이 좋았던 요즘에 또 치고 올라오는 볼로냐 토리노는 잡아냈지만 피오렌티나한테도 이 경기도 막 페널티킥도 줘가지고 사실 3대1이 될 뻔한 경기를 2대1로 패배를 하고 얼마 전에 또 밀란한테 패배도 했었죠. 이렇게 글쎄 라치오도 좀 이제 천장이 보이는 느낌? 막 라치오가 뮌헨 상대로 오늘 좋은 경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요새 성적은 좀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경기가 있는 네 팀 전부 다 사실은 지금 꼬락서니가 썩 좋지는 않다. 이런 팀들의 대결인데 글쎄요. 저는 오늘 뮌헨 경기는 진짜 라치오가 아무리 좀 라치오를 응원하면서 본다고 하더라도 승리보다는 언더 가능성이 그냥 만약에 라치오가 진출을 한다면 잘 버텨서 진출을 할 거다. 그런 생각만 드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대단한 그런 건 없어요. 뮌헨도 그렇고 라치오도 그렇고 요즘에 득점력 약간 조금 떨어진 상태에다가 양팀 다 이렇게 무난한 경기 운영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 그냥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뮌헨 역시 라치오 상대로 막 3대0, 4대0 하면서 여유로운 그런 흐름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해보고 저는 오늘 PSG는 그냥 프렌 정도 뮌헨 경기는 그냥 언더 정도만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얌전한 접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